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주변의 다른 식물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연구 결과는 식물 외의 다른 모든 생명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증거를 모으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올랍 크루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클라미도모나스라는 녹색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근처의 다른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류는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른 단일 세포 식물에서 셀룰로스 효소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것을 당 성분으로 분해시킨 후에 세포를 통해 소화시켜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인간들 역시 일방적이며 부정적인 에너지 흡수 현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뱀파이어의 대표적인 유형들인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축적된 열등감에 기인한 진상손님, 갑질성형, 조폭, 일진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에너지 교류 현상은 회사와 사회 조직 내의 상하관계, 군대의 서열관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 역시 나이 서열을 기준으로 상호 간의 에너지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에너지 흡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에너지 상호작용과 흡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고 인간과 동식물, 지구 행성의 모든 구성 요소들 간의 에너지 상호교류와 교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비아 베이더리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의사나 약이 없더라도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밀집되어 부정적인 에너지가 항시상조하는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거주하게 되며 감정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말기암 환자조차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비아 박사는 인간의 몸은 마치 스펀지처럼 자신의 행동 반경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데 난잡하고 혼탁한 에너지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특정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있을 때는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며 컨디션이 급속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의 면역체계와 보호 기능이 약한 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외부인들의 에너지를 아무 여과 없이 빨아들이는데 이때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심하게 열이 나고 아프게 됩니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민속 믿음 중에 악마의 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사악하고 단지 잠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성인들을 바라볼 때는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눈을 매순간 조절하고 숨길 수 있는 반면 아직 보호 기능을 갖추지 못한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는 차가운 본성과 부정적 에너지를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특정 인간의 눈빛이 갑자기 뱀처럼 싸늘해지던 순간을 눈치챈 적이 있을 것이고 이때가 바로 그 인간의 적나라한 정체성이 노출된 순간입니다. 멕시코를 포함 중남미의 엄마들은 자기 아기들이 신체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심하게 울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집으로 귀가해서 날계란을 껍질채로 아기의 얼굴과 온몸에 문질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 개의 난이란만으로도 아기가 안정을 되찾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한 개가 아닌 두 개에서 세 개를 문질러줘야 아기가 안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기 엄마는 사용한 날계란을 깐 후에 컵에 넣은 후 아기가 받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봅니다. 이때 날계란에 흰자만 탁한 구름처럼 퍼져 있으면 일반적인 수준의 부정적 에너지가 아기에게 스며든 것이지만 간혹 노른자까지 영향을 받아 실핏줄이 생기고 실핏줄이 터져 핏망울이 맺혀있거나 노른자에서 피가 조금씩 스며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날계란을 한 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며 세 개째에 가서야 결국 흰자위만 혼탁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겨우 아기가 편안해지게 됩니다. 아기 엄마는 엄마만이 가진 직감으로 그날 자기 아기를 바라봤거나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특정인을 간파해냅니다. 그리고 그 특정인은 인간이 아닌 악마의 심성을 가졌다고 확정지으며 두 번 다시 그 사람 앞에 자기 아기를 내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아기에게 불순하고 악한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아기는 단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빨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이라가 선 사람의 에너지를 빠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노른자까지 오염된 것을 본 아기 엄마는
7가지의 약초를 끓여낸 물로 아기를 목욕시키고 자신도 똑같이 해서 아기와 자신이 흡수한 부정적 에너지를 씻어냅니다. 이쯤 되면 마치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천 년간 중남미 원주민들의 민간 처방에서 그 원인과 날계란 치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기가 받는 에너지 침해와 빨림 정도는 아니지만 성인 역시도 특정인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받거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루 종일을 넘어서 몇 날 며칠간 기분이 침울해지며 우울증이 생기고 신체의 바이오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친 어떤 인간 하나가 왠지 기분이 나빴거나 평소에도 좋지 않은 관계였던 동료 등이 그날따라 더 심하게 발광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인들 상호 간의 에너지 흡수와 교류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가장 잘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교조나 막장 목사, 막장 승려 등이 신체의 에너지 방출이 약하거나 심성이 순진한 탓에 상대방의 에너지 침해를 쉽게 받는 특정 신도들을 제압해서 성적놀이 개로 삼거나 정신적인 종속 관계를 만들 때도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사실상 평균적인 에너지를 가진 일반인들도 종교 지도자 또는 뒤틀리고 편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정 정치인의 테두리 안에 정신적으로 갇히게 되면서 이런 증후군을 보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게 되며 인질이 아니더라도 내 맞는 배우자나 가족의 일원, 학대받는 아이들도 같은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리마 증후군은 범인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심리현상입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용어는 1973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토리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당시 은행 내부에 잡혀있던 인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졌고 6일 동안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는 인질범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닐스 베에로트가 뉴스 방송 중에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박사의 5가지 조언입니다. 중심을 유지하고 적재하십시오. 당신이 뇌를 이용한 분석이나 육체적 자아 대신에 영적 자아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나 감정이 당신의 영역으로 침투했을 때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은 심한 바람에도 흔들리기만 할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타인들에게 정서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적 자아를 갖추게 되며 부정적 에너지 공격에 방어가 가능하고 이것은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의 피를 침이 번개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저항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도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짧은 인생에서 불순한 타인에 의해 신체의 위협이 가해지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거나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뭔가를 깨닫고 떠나야 하고 당신의 생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맞서 반드시 물리적이거나 법적인 정당 방위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비저항 상태의 유지는 바로 특정인들이나 특정 집단 안에서 에너지 공격을 받아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정서적으로 저항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스트레스라도 신체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과부하되고 이것이 쌓이면 평소에는 남들에게만 일어나던 것으로 치부하던 암이나 기타 치명적인 병이 발생합니다. 물리적 공격으로 인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는 바에는 타인의 에너지 공격에 대꾸를 하지 말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시죠. 마치 자신의 몸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투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당신이 떠나면 됩니다. 떠나기 전에 갈 곳을 먼저 정해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오라 영역을 지키십시오. 공상과학 영화 속의 우주선들은 에너지 쉴드를 작동시켜 방어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너지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쉴드는 오라라고 불리며 이것은 우리 신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인간만이 아닌 동물과 식물도 이것을 가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오라가 둘러싸고 있고 정서적 장애나 육체의 질병으로 에너지 방출이 저하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병균과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에 의해 방어막이 뚫리게 됩니다.
무술 시합이나 싸움에서 상대방의 살기를 먼저 느끼는 것이 오라이고, 오라가 스트레스나 각종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의해 출력이 약해지게 되면 신체의 방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각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라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자신의 한 팔 길이의 두께로 자신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만약 귀신이 한 팔 두께의 오라 영역으로 들어오면 빙의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런 상황은 이미 평소에 오라 출력이 아주 약해진 결과입니다.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자신에게 붙은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십시오. 금은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착용함으로써 에너지가 정화됩니다. 이것 또한 미신이 아니라 인류사의 초창기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다나 산 등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다른 인간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롯하여 잡다한 감정과 정서를 주기적으로 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때 되도록이면 혼자 가십시오. 아무리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도 이들의 몸에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환하십시오. 아닌 것 같지만 당신 자신 또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와 물질세계 자체가 상호간의 에너지 교류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명상과 단전 호흡, 기타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소모되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위장으로 들어가는 각종 음식과 술만 조절해도 당신이 본래 가진 선천적인 에너지가 유지되고 후천적인 에너지가 보충됩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선천기를 타고났고 자라나면서 음식과 각종 외부 에너지를 받아 후천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선천기가 약하면 자전잔병 치레를 하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에너지 보충과 정상적인 경로의 건강한 삶을 살면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주색 잡기 등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에너지인 선천기가 손상되며 당신의 오라는 회복 불가의 상태에 빠지고 수명 또한 급속도로 단축됩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몸과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 당신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